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해수요청을 통한 생태 복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전북대 오창환 명예교수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네, 그렇죠. 지났습니다. 또 기존 계획을 보더라도 사업의 완료까지는 또 한참이 남았거든요. 네. 자, 교수님께서 보시는 새만금 사업의 30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희망 고문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전한 비판은 앞으로도 새만금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위한 비판이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안 끝났다. 전라북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군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책임 안 지고 있죠. 근데 이익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산란장이 파괴돼서 전북의 수산업이 몰락하니까 이 10조에 가까운 1차 수산업 피해, 2차, 3차까지 하면 20조에 가까운,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 1조 5천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아무도 조사도 안 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 빨리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새만금 전체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다 보니 그냥 계속 공사 중인 거죠. 앞으로도 공사 중일 거고. 이거 굉장히 무모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계획에는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돼. 20년을 가더라도 5년에 여기를 발생하고 5년 후엔 여기를 달성하고 그러다 보면 20년 후에 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20년, 30년을 기다려라.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익도 발생을 안 한다고 사업만 계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없다. 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2, 3년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진짜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가?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가? 전기망이 되어 있는가?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공항을 짓든 도로를 놓든 해야 되는데 공항과 도로를 놓는데 산업단지가 2년 안에 완성될 어떤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네네. 우선순위가 없다. 네. 그러면 우선순위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없는 이 무계획적이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무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전라북도 이게 반한다는 어떠한 네. 그 시선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오게 되고 네네네. 정치가들도 얘기해봤더니 책임 안 지고 표는 얻어져. 그럼 정치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 그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장밋빛 것을 계속 얘기하고 책임 안 지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정치인들도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사업도 개선되지 않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무비판적인. 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만이 전북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 네네네. 이것이 사실은 더 크다. 알겠습니다. 무비판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무 지적하셨네요. 무책임, 네. 무모한, 또 무계획, 무비판, 네. 이렇게 30년의 네, 새만금을 네, 또 네, 바라보시는 네. 건데요. 자, 이날 그 토론회에서는 국가와 전북,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네. 이 단어가 좀 좋더라고요. 주체적 전환의 가능성을 네. 논의했는데요. 자, 우선 네. 자, 교수님, 현재 매립 방식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새만금에서 갯벌에 모래나 뻘을 점토를 올려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세립질이라서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양토나 돌로 한 2, 3m를 덮어가지고 쭉 매년을 한 눌러줘야 돼요. 네네. 근데 이 양토나 돌이 새만금 지역에 30km 반경 안에 공급할 데가 없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멀어질수록. 그렇겠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방두제 쪽으로 갈수록 퇴적층이 굉장히 깊어요. 40m까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가 그런 데다가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계속 도시가 침하고 지진이 나오면 피해가 크고 네네. 이걸 하려면 또 토양 개량을 해야 돼요. 파일을 받고 네네. 안정되게. 네네.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 경제성 있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가 네네네.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확인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매립이 이런 양토를 덮는 것까지 집안 안정화까지 고려한 것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 네네. 아니면 안 그런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안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농지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농지는 성토별로 안 해도 되지만 산업단지는 성토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집안 개량도 해야 되고 건물이 들어서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면 도로, 전력망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돈도 훨씬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많이 듭니다. 네네.
농지는 그래도 매립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산업단지는 매립 속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농지와 산업단지가 구별 안 되는 정책. 네. 그러니까 처음에 농지를 시작했잖아요. 17년이 지나서야 산업단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농지를 만들고 있는 건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서 네네. 매립 속도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단계별로 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산업단지가 들어올 땅을 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력망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전력망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공항이고 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돈들은 다 거기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단계적인 하나하나를 완성해가는 매립. 네네. 그다음에 이 매립도 얼마나 타당성 있는가를 네. 확실히 체크해보고 진행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이지 않다. 네. 그리고 아까 염려하셨던 무책임에 네. 대한 부분, 네.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교수님은 자,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생태 복원을 또 제안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자, 해수유통하면 새만금 사업의 실패, 네. 또 철회 네.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네. 자, 교수님 이번에 제안하신 그 해수유통의 방식이 네. 자, 오히려 전라북도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이게 네. 맨 처음에 농지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농지 100%.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담수가 필요했던 네. 겁니다. 농지가 30%로 줄었고 이것은 밖에서 물을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담수가 필요 없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혹시 물이 들어오면 매립했던 지역을 사용하지 못할까 봐. 네. 이거를 이제 매립 지역을 사용하려면 새만금 호 내의 수위가 바다보다 1.5m 낮아야 됩니다. 이걸 기준 수위라고 하는데 네. 이걸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같은 걸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하시던 거 그대로 하면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해수유통을 하면 네. 어떤 효과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4조를 들여도 네. 수질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력발전은 이제 이 밑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질 개선이 안 되는 저층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4조보다 훨씬 더 큰 지금 3급수 목표인데 2급수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돈 안 들이고도. 네네. 그러니까 수질 비용이 한 10조 정도 절약되면서 수질이 개선되고 수질 2급수까지 내려가니까 네네. 2급수가 돼야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 사업이 실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복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수산업 피해를 복원시킬 수 있죠. 네. 관광업도 복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천만이 우리보다 못하는데 관광업으로 1년 경제효과가 1조 6천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1조에서 수조까지도 네네.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립지가 홍수가 나면 위험해집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서 강우량이 많아지면 네. 그때 물을 빨리 빼줘야 되니까 네네. 사실 그렇게 볼 때는 매립지도 훨씬 안정하게 만들어준다 기후 변화에. 네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새만금 이익 최대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그 주체적 전환이 네.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 그냥 발상의 전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제안을 하시고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민들이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인들도 전라북도를 잘 살게 하려는 건데 사실 표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전라북도민들이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해달라고 한다면 정치인도 거기에 부응할 것이다. 네네. 전라북도도 부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무비판적인 데서 비판적인 것으로 바뀌고 좀 더 계획적이고 무모하지 않은 계획을 제시하고 아까 해수유통과 같은 네네.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정치인들 전라북도와 함께 정말 같이 함께 뭔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